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구청에서 건축 무료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건축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용도 변경 시 정화조 용량에 관련하여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영상에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용도 변경을 할 때 어떤 것들은 정화조 용량을 늘리지 않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어떤 시설들은 정화조 용량을 증설하거나 또는 2배 이하가 되면 정화조 청소 이행각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주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 상담을 하시면서 써야 되니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처음 들으시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요 표를 보시면 상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상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수돗물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건요, 요 오수 있잖아요, 건물 내. 그러면 오수는 분뇨오수, 분뇨오수 아시죠? 분뇨오수하고 생활오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요. 정화조 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여기 보시면 구분해가지고 함유식, 분류식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독 정화조가 있고요, 오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류식에 직관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뒤에 가면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 용량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인원수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해 보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인원수로 표시되어 있다, 건축물 대장에. 그러면 단독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구나, 내 건물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함유식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분류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 쪽에 많이 있고요. 우리가 주로 용도 변경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서울 시내 이런 어떻게 보면 구도심, 구도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 함유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독 정화조하고 오수 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어디는 오수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디는 단독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차이는 보시면요, 이쪽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단독 정화조가 많고요. 근데 하루 오수량이 크면요, 단독 정화조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오수량이 큰 시설, 대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시설은 이렇게 오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해도요, 용량이 커지거나 아니면 청소 이행각서 2배까지는 커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2배를 넘어버리는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시면요, 정화조의 용량에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쪽에 분류시켜가지고요, 직관으로 바로 그냥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시면요, 용도 변경으로 증가한 오수량만큼 환경 원인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요거 단독 정화조 요걸 한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요, 우리가 여기 함유식, 분류식이라고 있습니다. 함유식, 분류식이라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함유식이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독 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비가 오잖아요. 빗물이 다이렉트로 여기 요 관에 함유됩니다. 하수, 여기에 바로 요 관이 있어요. 요 관으로 다시 함유가 되면서 모든 이런 물들이 한꺼번에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 있죠? 오수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들, 벽,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정화조에서 덩어리들은 남아 있습니다. 덩어리들은 남아 있는데요, 그 덩어리들마저도 저렇게 이렇게 함유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덩어리들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소차가 와가지고요, 이 청소차가 멀리 이런 데 가서 여기 보시면 예를 하나 들었고요, 중량 물 오니 처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들이 여기에 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 함유식은 이런 겁니다. 네, 함유식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분류식입니다. 분류식은 어떻게 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함유식은 그냥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그냥 쫙 보내버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분류식 같은 경우는 우수는요, 이런 하천에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하수와 오수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우수와 하수, 오수는 분류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게 분류식입니다.
함유식은 다 합쳐가지고 처리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용도 변경하기 전이나 이럴 때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 두 번째 장에 보시면요, 하수 처리 시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부패 탱크 방법 25인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요, 여기 좀 확대해봤거든요. 하수 처리 시설 임포프식 300인용, 뭐 콘크리트 가형 280인용, 부패 탱크 방법 25인용, 요거는 다 단독 정화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용량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건축물 대장에는 없지만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집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용량, 형식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집에 정화조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로 좀 했어요. 자, 보시면 분류식 같은 경우는요, 형식이나 용량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청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분류식, 그 다음에 함유식, 단독 정화조일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 정화조, 그 다음에 단독 정화조일 때는 인용, 몇 인용 이렇게 나오고요. 함유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얘하고 같은 거죠. 오수 처리 시설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오수 처리 시설이구나, 이렇게 인용으로 표시가 되면 단독 정화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유식이라고 했지만 단독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가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일 오수량이 초과하는 뭐 이렇게 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단독 정화조는 간단하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수 처리 시설이 뭔가 큰 건물이 있다.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오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큰 건물에 쓰는 거고요. 우리 근생이나 뭐 주택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원수로 되니까 요게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장 건축물 대장의 이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수 처리 시설이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놀라지 마시고요, 해당 구청에 하수과에 문의하여 하수 처리 시설의 형식, 그 다음에 용량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주택에서 근생으로 할 때 왜 뭐 같은 집에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닌데 왜 정화조 청소 이행각서를 쓰라고 하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화면 보시면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용도 변경할 때 정화조 용량이 제가 만약에 10인용이에요. 지금 우리 집이 10인용인데 주택에서 근생 뭐 휴게 음식점이나 이런 걸로 바꿨을 때 용량이 2배가 되는 겁니다. 10인용인데 20인용이에요. 20인용. 그러면 2배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2번,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배 범위까지는 1년에 2번 청소하는 걸로 요 서류만 작성해 주면 완화해 주겠다. 여기 보시면 정화조 용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리해 줍니다. 용도 변경을 할 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도 뭐 한 30평이에요. 근데 이 30평을 근생 시설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30평을 30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정화조 용량 청소 이행각서를 써야 되고 또 뭐 2배를 넘어버리면 정화조를 증설해야 돼서 비용이 증가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각 시설군이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1, 2, 3, 4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근생 시설이 있고요, 주거 업무 시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단독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바꾸시는 근생 한번 보겠습니다. 근생 중에 제1종 그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근생시설의 제1종 그린생활시설 한번 보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여기 보시면요, 근생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식품, 뭐 소매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뭐 이용원, 미용실, 세탁소, 의원, 탁구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1종 근생시설에는 여러 용도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화조의 용량을 산출할 때 제1종 근생이라고 해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게요. 보시기 전에 요거 하나 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독 정화조, 함유식의 단독 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보시면 정화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이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근데 여기면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인용으로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좀 더 복잡한 것 같죠. 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오수 처리 시설일 때는 홀로 해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 정화조일 때는 요걸로 해서 용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 처리 대상 산정 기준 보고서 또 뭐고 이거는 또 뭔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요. 그러면 이거 뭐 1일 오수 발생량 뭐 BOD 농도 요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는 요걸로 해서 인원을 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N은 인원이고요. 요거는 A는 에어리어 면적입니다. 면적 곱하기 0.15 해가지고 이렇게 인원수를 산정합니다. 시설 보니까요. 여기 즉석 판매, 제조, 식품, 배달 음식점의 단독 정화조의 용량을 산출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단독 정화조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주택에서 여기 보시면 즉석 판매, 제조, 식품점, 배달 음식점을 하려고 생각하고 1안이고요. 2안은 휴게 음식점 등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단독 정화조를 구하는 거고요. 요 시설이 어디 있냐면요. 요 시설이 제1종 근생시설입니다. 똑같은 시설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설, 세부 시설별로 이 정화조의 용량 산정이 틀립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배달 전문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0.15잖아요. 근데 휴게 음식점은 0.17호 크잖아요. 만약에 주택에서 여기 보시면 배달 음식점으로 바꿨는데 딱 2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 이행각서로 될 수가 있잖아요. 정화조 증설 안 하고. 그렇다면 딱 2배까지 됐어요. 배달 음식점이. 근데 휴게 음식점으로 하게 되면 보시면 여기가 큽니다. 그러면 2배를 넘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청소 이행각서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요. 정화조를 증설해야 돼요. 그러면 정화조 다시 파내고 다시 신설해야 되고 솔직히 어디 묻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보시면 기존의 정화조 용량이 100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10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용도 변경을 했는데 100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청소 이행각서도 쓸 필요 없고요. 정화조 증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사 통과됩니다. 그런데 뭔가 시설을 바꿨어요. 제가 아까 배달 음식점으로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0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100은 넘고 2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소 이행각서로 원래는 1년에 한 번인데 2번을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청소 이행각서를 쓰고서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100이었잖아요. 200일 나왔습니다. 2배를 초과했잖아요. 이러면 청소 이행각서로 되지 않습니다. 정화조를 신설해야 됩니다. 이래서 대부분 정화조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경우는 용도 변경을 또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화조 용량을 가장 먼저 용도 변경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도 변경 시 청소 이행각서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제1종 근생, 같은 제2종 근생, 같은 시설군에 있어도요. 세부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다르다는 거,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 이행각서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요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